예, 저는 반대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민들 보시기에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국무위원들 보시기에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국회에서 법을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5가지 이외에는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거 이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은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은 민생 추경을 하다면은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걸 법을 안 고치면은 이번에는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 실업에 우려해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중의 청년 실업률이 그것도 청년 실업률 9.3%, 10.5%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의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되기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고 했던 정부가 체감 실업률이라고 24%를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어느 정부에서는 고용지표가 국제 비교한 거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개발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막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다 보면은 6개월 후면 그 말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시는데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늘리는 추경,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야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는다. 반대가 70%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찬성하느냐? 또 반대가 70%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급 받는 제대로 일하는 일자리 이 예산은 굳이 아무리 확대해도 정부로부터 답변 받은 거 보면은 11조 2천억 제출 중에 1.8%입니다. 나머지는 민생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 공기청정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LED 전기등 바꾼다. 이런 것들은 민생 추경이죠. 민생 추경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OECD 비교에서 적다? 8.6%는 그 밑에 주로를 보면은 이거는 각국마다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not available.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21%입니다. 일본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총 인구 5천만에 공무원 127만 명은 40명당 1명씩 공무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20명당 1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쭉 보면은 과연 기업이면은 그만큼 유지하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다 하는 말씀을 어느 지자체 장을 하신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자리 민간에서 규제 없애주고 노동개혁 해주고 서비스 산업 발전업 해주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기업에 보호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저 예결특위위원 한 사람으로 새벽 4시에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국회 단면을 보는 초선 의원의 발걸음에는 국민의 한편으로의 시선이 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45일 만에 지금 추경안을 어렵사리 마련해서 새벽에 예결특위에서 합의해서 본회의 상정했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초반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국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놓고 그런 열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다가서야 할 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국민들의 비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방 공무원의 그 아픈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 자중하세요. 상임위에서조차도 예비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추경과 같이 밀어넣기 시계 이런 부분 없이 나름의 정책적인 노력이 배어 있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국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깃장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정의당의 예결특위 한 사람으로서 이번 추경안이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판단하에 만시지탄의 가문이 있지만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소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느 정부에서는 고용지표가 국제 비교한 거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개발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막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다 보면은 6개월 후면 그 말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시는데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늘리는 추경,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야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는다. 반대가 70%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찬성하느냐? 또 반대가 70%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급 받는 제대로 일하는 일자리 이 예산은 굳이 아무리 확대해도 정부로부터 답변 받은 거 보면은 11조 2천억 제출 중에 1.8%입니다. 나머지는 민생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 공기청정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LED 전기등 바꾼다. 이런 것들은 민생 추경이죠. 민생 추경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민생 추경을 하다면은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걸 법을 안 고치면은 이번에는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 실업에 우려해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중의 청년 실업률이 그것도 청년 실업률 9.3%, 10.5%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의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되기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고 했던 정부가 체감 실업률이라고 24%를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국회에서 법을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5가지 이외에는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거 이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은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예, 저는 반대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민들 보시기에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국무위원들 보시기에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본예산 편성